가지 마요. 등 뒤에서 여자 손가락이 제 셔츠 뒷자락을 쥐었어요. 꽉 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놓을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예약하고 온 손님이었어요. 남편은 첫날 저녁에 떠났고 여자가 혼자 남았어요. 오늘 저 혼자 두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이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4년 동안 혼자 이 펜션을 지켜온 제가 이 여자가 잡은 셔츠 한 자락에 돌아보고 말았어요. 살아있게 해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 계신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숫삽을 들고 삼동 바베큐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체크인 때는 분명히 둘이었거든요. 남편이라고 했는데 키가 크고 넥타이 없이 셔츠만 걸친 사람. 아내는 흰 원피스에 카디건 차림이었는데 짐은 아내가 다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핸드폰만 보면서 걸었고요. 그래도 내 알바 아닌 거잖아요. 손님은 손님이니까. 근데 지금 바베큐장에는 사람이 하나예요. 불빛이 먼저 보였어요. 그릴 위로 숯불이 올라와 있고 연기가 천천히 옆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 여자 혼자 앉아 있었죠. 고기가 2인분은 됩니다. 삼겹살 한 팩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젓가락은 하나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주잔이 2개였어요. 한 잔은 가득 차 있고 한 잔은 비어 있었죠. 비어 있는 잔이 여자 맞은편에 있었어요. 내가 멈칫한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비어 있는 잔을 아무도 채워주지 않고 있으니까 숯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쑥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불빛이 얼굴에 바로 닿아 있었거든요. 화장이 번진 눈밑이 보였어요. 어두웠어요. 6시간 이상 잠을 못 잔 사람 눈이에요. 4년 동안 봐온 얼굴들과는 달랐어요. 가족끼리 웃으면서 오거나 연인끼리 손잡고 오거나 이 얼굴은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짧게 말하고 고기를 뒤집었어요. 연기가 올라왔어요. 나는 돌아서려고 했는데 사장님 불렀어요. 나를요. 남편분은요? 물어보지 말 걸 그랬어요. 물어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입에서 나와버렸어요. 여자가 잠깐 멈췄어요. 젓가락이 공중에 떠 있었죠. 그러더니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눈은 그대로였어요. 갔어요. 한마디였어요. 그 이상 설명이 없었어요. 갔다는 게 화장실 간 건지, 차 가지러 간 건지, 진짜 가버린 건지.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 눈을 보고 나서는요. 여자가 맞은편 빈 소주잔을 집더니 내 쪽으로 밀었어요. 사장님도 한 잔 하실래요? 앉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 잔을 밀어내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2인분 고기가 그릴 위에서 타고 있는데 혼자서 그걸 다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앉을 것 같지 않은 빈 의자가 있고 나는 앉았어요. 고기를 입에 넣으면서 계곡 소리가 들렸어요. 8월 계곡물이라서 좀 시끄럽거든요. 낮에는 물놀이 소리에 묻히는데 밤에는 그게 다 들려요. 물 흐르는 소리, 돌 위로 굴러가는 소리, 그 아래에 깔린 깊은 물의 소리. 그 소리 위로 젓가락 소리가 났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고기가 너무 많죠. 혼자 다 못 먹겠어서요. 나는 대답을 안 했어요. 고기가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건 알았으니까. 근데 그 말이 맞으니까 앉아있는 거기도 했어요. 숯불이 제법 강하게 타고 있었어요. 여자 얼굴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가 바람이 불면 연기가 지나가면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 사이로 보이는 눈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사장님은 왜 여기서 혼자 사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고기를 씹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손님이 사장한테 그걸 물어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은 근처 맛집이 어딨냐, 내일 날씨는 어떻냐, 이런 거 묻지. 근데 이 사람은 왜 혼자 사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계곡물 냄새가 밤이 되면 달라져요. 낮에는 물 냄새에 사람 냄새가 섞여요. 선크림, 애들 과자 냄새, 바비큐 연기. 근데 밤 11시 넘어가면 그게 다 가라앉아요. 차고 깨끗한 물 냄새만 올라오죠. 4년 동안 이 시간을 혼자 맡아왔어요. 관리동 창문 열어놓고 라면 끓이면서 혹은 데크에 혼자 앉아서요. 오늘은 달랐어요. 와인 냄새가 섞였거든요. 포도 발효된 냄새, 약간 나무 냄새도 났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는데 라벨이 전부 프랑스어였어요. 나는 읽지도 못하는 거였죠. 여자가 병을 돌려서 내 쪽으로 보여줬어요. 이거 가져왔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서요. 와인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아까 갔어요 하고 웃던 그 웃음이랑 달랐어요. 이번엔 눈이 움직였거든요. 눈 옆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40 중반 여자의 웃음이었어요. 억지가 없는 그냥 나온 웃음. 그러니까 제가 따라드릴게요. 잔을 2개 꺼내서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어요. 소주잔 옆에 와인잔이 놓이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소주잔 옆에 와인잔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였어요. 와인이 따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가늘고 또렷한 소리. 잔 안에서 와인이 잠깐 요동쳤다가 가라앉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계곡 소리랑 섞였어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사장님은요? 아까 대답 안 하셨잖아요. 왜 여기서 혼자 사세요? 뭐라고 대답하지?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긴 해요. 공기 좋아서요. 이 정도로 넘기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 눈 때문인지, 저 웃음 때문인지. 서울에서 인테리어 회사 했어요. 12년.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다 정리했어요. 회사도 아파트도 차도 남은 게 3천만 원이었는데 이 폐펜션을 샀어요. 4년 전에요. 처음 왔을 때 데크가 다 뒤틀려 있었어요. 지붕에 이끼 끼고 배관이 겨울에 터져서 물이 역류하고 그걸 혼자 다 고쳤어요. 데크 47장 전부 뜯고 새로 깔고 지붕 방수는 3번 했어요. 나무도 직접 심었어요. 120그루. 왜요? 짧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질문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으로 뭔가를 고치고 싶었어요. 부수고 다시 세우고 망치질 한 번 하면 못이 박히잖아요.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내 힘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 1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뭘 해도 결과가 흐릿하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고. 근데 데크는 달라요. 내가 박은 못은 내가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와인잔을 입에 대고 멈췄어요. 마시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눈이 그릴 불빛 쪽을 향해 있었는데 사실 불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사람 눈이었어요. 이혼하셨어요? 4년 됐어요. 그렇군요.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위로도 공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다는 표시. 근데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딱하다거나 잘 됐네요 같은 말보다요. 저도 결혼 20년 됐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잔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으면서요. 됐다고 했어요. 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20년을 지나왔다는 말투. 그 20년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 남은 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하나? 잠깐 망설였는데 안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와인바에서 15년 일한 사람이 손님 앞에서 늘 웃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보다 눈밑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숯이 좀 약해졌어요. 여자가 숯통에서 숯을 하나 집어 그릴 안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불꽃이 살아나는 걸 지켜보다가 또 하나 넣었어요. 불이 제대로 붙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손을 뺐어요. 불이 꺼질까봐 그러는 것처럼요. 저 행동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잡을 게 없을 때 이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불이라도 꺼지지 않게 잡고 싶은 거죠. 4년 전 처음 이 펜션 데크에서 혼자 불을 피웠을 때 나도 그랬어요. 숯이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넣었어요. 불이 꺼지면 진짜 혼자인 것 같았으니까요. 불이 살아났어요. 여자 얼굴이 다시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는데 불 앞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어깨까지만 닿고 등 뒤는 차가웠어요. 나한테도 같이 닿았어요. 그 온기가요. 아이 참, 이게 뭔 상황이야. 손님이잖아.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체크아웃이잖아. 근데 왜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앉아있냐고.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여자한테도 따라줬어요. 여자가 잔을 들고 계곡 쪽을 봤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밤이라서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대화가 없어도 침묵을 채워줬어요. 잠깐 있다가 여자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계곡에 발 담그러 갈 건데 같이 가요. 나를요? 사장한테요? 같이 가요 라고 했어요. 당연한 것처럼요. 대답을 못했어요. 4년 동안 손님이 사장한테 내일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내일은 체크아웃이었지 같이 뭘 하자는 말은 없었어요. 그게 맞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래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관리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숯불이 아직 빨갰어요. 여자가 그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와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서요. 그날 밤 관리동 원룸 천장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 남편은 어디 간 거야? 도와줄까요?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뒤집개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일요일 아침 7시였어요. 조식을 쟁반에 담아서 3동 독채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밥, 된장국, 계란 후라이, 깍두기. 4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독채 앞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자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바베큐장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아직 계곡 위에 걸려 있는데 그 안개 속에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곡 쪽을 보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어요. 나무 데크 위에 맨발로 앉아 있는데 발등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풀밭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였어요. 발등이 젖어 있었어요. 쟁반을 들고 멈췄어요. 시선이 갔어요. 발등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종아리로. 카디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 이상은 안 보였어요. 안 봤어요. 봤다가 돌렸어요. 쟁반을 두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었어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침입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을 못 잔 사람 눈이었어요. 어젯밤이랑 같은 눈이었어요. 근데 표정이 달랐어요. 어젯밤보다 가벼웠어요. 뭔가 결정을 하고 나온 사람 표정.
고마워요. 계곡물이 새벽에는 소리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알았어요. 낮에는 물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새벽에는 깊은 데서 올라오는 소리가 달라요. 낮보다 낮고, 낮보다 느리고, 낮보다 크게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게 신기했어요. 새벽에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자고요. 약속 기억하죠? 여자가 말했어요. 나를 보면서요. 기억했어요. 어젯밤에 같이 가요 라고 했던 거요. 잠깐 머뭇거렸어요. 사장이 손님이랑 계곡에 발 담그러 가는 게 맞는 건가? 아침 조식 배달도 끝냈고 오전에 특별히 할 일은 없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게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갑시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12개예요. 다 세어봤어요. 4년 동안요. 오늘은 세지 않았어요. 여자가 먼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계단 폭이 좁아서 한 사람씩 내려가야 하는데 여자가 카디건 자락을 잡으면서 내려가는 걸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계곡 돌 위에 앉아서 신발을 벗었어요. 여자가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어요. 그러더니 발을 물에 담갔어요. 차가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웃으면서요. 발을 물 밖으로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어젯밤에 눈이 안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도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어요. 8월 계곡물이 이렇게 찬 게 맞는데도 매년 놀라요. 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서 웃는 소리가 났어요. 4년 동안 이 돌 위에 혼자 앉아서 발을 담갔어요. 물소리만 들었어요. 오늘은 웃는 소리가 섞였어요. 이 계곡에 사람 웃음소리가 나는 게 여름 성수기에 애들이 물놀이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조용하게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자가 발을 빼면서 돌 위에 서려다가 미끄러졌어요. 이끼가 낀 돌이었어요. 반사적으로 팔을 잡았어요. 0.5초. 여자가 균형을 잡으면 놓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내 팔뚝을 잡은 채 웃었어요. 깜짝이야. 나야 했는데 잠깐 못 났어요. 손을 뺐어요. 여자도 손을 뺐어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여자가 카디건을 여몄는데도 추운 것 같았어요. 점퍼를 벗어서 건넸어요. 괜찮아요. 받아요. 여자가 받았어요. 입었어요. 내 어깨까지 오는 점퍼가 여자한테는 허벅지 가까이까지 내려왔어요. 소매가 손을 다 덮었어요. 내 점퍼가 저 사람한테 원피스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느낌이었어요. 오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관리동 앞 데크에 뒤틀린 판자가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봐왔는데 오늘 고치기로 했어요. 드릴 들고 나오니까 여자가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도와줄까요? 아까 뒤에서 들린 소리가 이거였어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여자가 일어나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나사통을 집어서 들고 있었어요. 건네줄 준비를 하는 자세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드릴을 대고 나사를 박았어요. 판자가 자리를 잡았어요. 옆에 하나 더 박아야 해요. 같은 자리에 박으면 판자가 약해져요. 옆에 새로 박아야 튼튼해요. 여자가 나사를 건네줬어요. 손이 스쳤어요. 손끝이요. 여자가 내 손에 나사를 올려놓으면서 손끝이 닿았어요. 잠깐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멈칫했어요. 나사를 건네준 손이 공중에 잠깐 있었어요. 내가 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데크 얘기를 들은 건지 다른 데로 들은 건지 표정이 잠깐 달라졌다가 돌아왔어요. 모르겠어요. 뭘 생각하는 사람인지. 점심이 됐어요. 관리동으로 들어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으려고요. 근데 여자가 들어왔어요. 저도 하나요? 좁은 부엌이었어요.
1인용으로 쓰는 부엌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닿을 것 같은 너비였어요. 여자가 냉장고 옆 선반에서 팔을 집었어요. 묻지도 않고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팔을 써는 게 빨랐어요. 와인바에서 15년 일한 손이었어요. 잡는 방법이 달랐어요. 칼이 손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냄비 안을 보면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칼소리가 났어요. 규칙적으로. 그 소리가 관리동 부엌을 채웠어요. 4년 동안 이 부엌에서 칼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팔꿈치가 닿을 것 같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을 것 같다는 게 안 닿는 것보다 더 신경 쓰였어요. 물이 끓는 걸 보면서 왜 이걸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라면을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관리동 작은 식탁이 4년 동안 혼자 쓰는 식탁이었어요. 지금은 젓가락이 2쌍이었어요. 이 라면 맛있어요. 봉지라면인데요. 같이 먹으니까요. 웃기게도 그 말이 맞았어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라면 국물이 입술에 묻었는데 여자가 손등으로 닦았어요. 와인바 매니저 손이 아니라 그냥 사람 손으로요.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는지는 몰랐어요. 오후에 데크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앉았어요. 계곡이 보이는 쪽으로요. 여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와인바에서 15년 일했어요. 손님 앞에서는 항상 웃어요. 직업이니까요. 알아요. 집에서도 웃어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계곡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는 안 웃어요. 말하고 나서 여자가 허공을 봤어요. 자기가 한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보는 것처럼요. 처음 한 말 같았어요. 누군가한테요. 와인바 손님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닌 처음으로 꺼낸 말. 결핍상이 그때 보였어요. 이 사람도 나도 돌아가는 곳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안 웃는 집이 있고 나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빈 관리동이 있어요. 같은 곳이 비어 있었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계곡 위쪽 산 능선이 까맣게 윤곽만 남았어요. 바람이 계곡에서 올라왔어요. 여자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맞으면서요. 카디건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바람을 맞는 것 말고는요. 그 표정이 와인바 매니저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장이 다 풀린 사람 표정이었어요. 저 표정을 지킬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어요. 생각이 먼저 나고 나서 놀랐어요. 이 사람이 손님이라는 걸 잠깐 잊어버린 거였어요. 저녁에 다시 바베큐를 피웠어요. 이번엔 내가 고기를 굽고 여자가 와인을 따랐어요. 어젯밤이랑 역할이 바뀌었어요. 와인잔을 건넸어요. 잔을 받으면서 손이 닿았어요. 손가락이요. 여자가 잔을 잡으면서 내 손가락 위에 잠깐 손가락이 얹혔어요. 0.3초? 여자가 빼지 않았어요. 내가 뺐어요. 와인잔을 쥐는데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차가운 와인잔인데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는데 뭐가 이상한 건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손님이잖아. 유부녀잖아. 고기를 뒤집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숯이 약해졌어요. 여자가 또 숯을 넣었어요. 아까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불꽃이 살아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이 불 꺼지면 안 돼요. 눈이 젖어 있었어요. 웃고 있었는데 눈이 젖어 있었어요. 불빛 때문인 건지 다른 이유인 건지 몰랐어요. 불 꺼지면 안 된다는 말이 이 불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일 체크아웃하면 또 혼자예요. 1400번 넘게 봤어요. 차가 나가는 거.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차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손님이에요. 유부녀예요. 내일이면 가요. 근데 왜 이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거야? 데크 나사가 헛도는 것처럼, 힘을 써도 제자리인 것처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손님이잖아. 관리동 천장을 보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몰라요. 유부녀잖아. 내일이면 가잖아. 내가 왜 저 바베큐장에 2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지, 왜 와인잔이 비면 채워졌는지, 왜 일어설 생각을 못했는지. 이유가 없어야 정상인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였어요. 뒤집으면 돼요. 데크 판자가 뒤틀리면 뒤집으면 돼요. 나사가 헛돌면 옆에 새로 박으면 돼요. 근데 이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3동 독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관리동 창문으로 보였어요. 저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걸 알면 모르는 척 해야 하는데 창문에서 눈을 못 뗐어요. 자정이 지났어요. 불이 꺼졌어요. 눈을 감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조식을 챙겨서 3동으로 걸어가는데 여자가 또 나와 있었어요. 어젯밤이랑 똑같은 자리, 바베큐장 의자에 앉아서 계곡 쪽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맨발이 아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밤사이 뭔가 달라진 게 있는 사람처럼 자세가 어젯밤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쟁반을 내려놓으면서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어요. 자다가 운 건지 안 자고 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울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자가 웃었어요.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지적하는 게 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쟁반 옆에 수저를 놓고 돌아서는데 혜진 씨.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혜진 씨. 등 뒤에서 부른 그 두 글자가 목덜미를 건드렸어요. 반사적으로 멈췄어요. 발이 먼저 멈추고 나서 몸이 돌았어요. 오늘 하루같이 있어줘요. 그 말이 이렇게 작은 소리였는데 이렇게 크게 들렸어요. 밤새 못 잔 사람 목소리였어요. 뭔가를 버티고 나서 겨우 꺼낸 말 같았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알았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둘 다 안 나왔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후가 됐어요. 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낮인데 산 위로 먹구름이 올라왔어요. 8월에 이 계곡 쪽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아요. 오늘이 그런 날 같았어요. 여자랑 데크에 앉아서 계곡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자꾸 이렇게 앉아있게 됐어요. 나란히.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계곡 소리가 있으니까요.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데크 나무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2방울, 3방울,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타프 걷어야 해요. 일어서려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손목이었어요. 잡은 거였어요. 미끄러질 뻔해서 내가 잡아준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잡은 거였어요. 방으로 들어가요. 비 맞아요. 여자 목소리가 낮았어요. 빗소리 때문이었는지 원래 그런 목소리였는지 손목을 잡은 손이 차가웠어요. 새벽부터 나와 있었으니까요. 타프는 나중에 걷으면 되는 거였어요. 독채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듬성듬성 두드리더니 금방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정도 비면 진입로 쪽 도로가 잠길 수도 있어요. 오늘 체크아웃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여자가 빗물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털었어요.
앞머리가 이마에 붙었어요. 목선이 드러났어요. 시선이 갔어요. 목선에서 쇄골로. 카디건 깃이 비에 젖어서 쇄골 한쪽이 보였어요. 창밖 빗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굵었어요. 명치 쪽이 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4년 동안 여자 손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여자가 수건을 찾으려고 욕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돌아오면서 머리를 닦았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데 카디건 어깨가 흘러내렸어요. 하얀 어깨가 잠깐 보였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방 안이 좁았어요. 창문 쪽을 봤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말했어요. 그게 맞는 거였으니까요. 비가 오는 것도 확인했고 타프는 아까 잠갔으니까 괜찮고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혜진 씨. 또 불렀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창밖 빗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까지 마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뒤에서 뭔가가 내 셔츠 뒷자락을 잡았어요. 손가락이었어요. 여자 손가락이 셔츠 아랫단을 쥐고 있었어요. 꽉 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게 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 혼자 두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이 비가 오는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여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뒀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사람 얼굴이었어요. 와인바에서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웃음이 다 빠진 얼굴이었어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안에서요. 이 사람 손님이다. 유부녀다. 내일이면 간다. 그 말들이 다 들렸는데 그 말들이 아무 힘도 없었어요. 벽을 쌓아놨는데 아랫돌이 빠진 것처럼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거친 손바닥으로 여자 뺨을 감쌌어요. 데크 나르고 숯 나르던 손바닥이었어요. 이 손이 이런 데 쓰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는데 여자가 눈을 감았어요. 내 손 쪽으로 고개를 기댔어요. 눈물이 손바닥에 스몄어요. 뜨거웠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들렸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창밖이 하얀데 방 안이 어두웠어요. 여자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더니 꽉 잡았어요. 온기가 번졌어요.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살아있게 해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은 게 없었어요. 이성도 분별도 이 사람은 손님이라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여자의 등을 감쌌어요. 얇은 카디건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번졌어요. 차가운 계곡물만 감돌며 비어있던 내 4년의 시간 속으로 참아왔던 그 여자의 뜨거운 숨결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녀가 허물어지는 만큼 내가 채워졌어요. 내가 채우는 만큼 그녀가 숨을 쉬었어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깨에 손이 올라왔어요. 나한테요. 더 세게 잡았어요. 숨이 섞였어요. 뜨겁고 차갑고 젖어 있었어요. 여자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겠는데 뺨에 젖은 게 느껴졌어요. 혜진 씨. 불렀어요. 여기 있어요. 말했어요. 더 파고들었어요. 서로의 온기가 틈새 없이 얽혀들었어요. 4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게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빗소리가 세상을 다 가려주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여자가 내 가슴팍에 이마를 붙이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숨결이 셔츠 너머로 느껴졌어요.
규칙적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 20년 만에 처음으로 힘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잠든 것 같았어요. 기쁨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아래에 뭔가 묵직한 게 있었어요. 죄책감은 아닌데 죄책감이랑 비슷한 거였어요. 이 사람 남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이 사람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떤 얼굴을 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됐어요. 여자가 자는 동안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지러 일어섰어요. 바닥에 여자 가방이 쓰러져 있었어요.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지갑, 선글라스 케이스, 작은 파우치. 주우면서 봤어요. 흰 봉투가 있었어요. 반쯤 빠져나와 있었어요. 집어서 넣으려다가 봉투 귀퉁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가방 안에 다시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싸워서 온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혼자 남은 게 아니었어요. 이 여행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이 여자가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게 그거였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비가 더 세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여자가 잠든 걸 확인하고 관리동으로 들어왔는데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계곡 쪽에서 물냄새가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2배는 진한 냄새였어요. 계곡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장화 신고 진입로 쪽으로 내려갔어요. 도로가 잠겼어요. 다리 위로 물이 넘쳤어요. 무릎 높이는 됐어요. 이 상태면 오전 중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체크아웃은 없어요. 차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요. 관리동으로 올라오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식재료는 3일치 있어요. 발전기는 이틀 돌릴 수 있어요. 3동 독채는 구조가 튼튼하니까 안전해요. 문제는 없어요. 관리적으로는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가 더 생긴 거였어요. 이 사람이랑요. 아침 7시에 3동 독채 문을 두드렸어요. 도로가 잠겼어요. 오늘 체크아웃은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하루 더 머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어젯밤 내 가슴팍에 이마를 붙이고 잠들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비비면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잠옷 바람이었어요. 아직 덜 깬 눈으로 나를 봤어요. 혜진 씨, 들어와요. 혜진 씨라고 불렀어요. 어젯밤에 처음 불렀을 때 목덜미가 건드려졌던 그 감각이 아침에도 왔어요. 적응이 안 됐어요. 됩니다. 조식 놓고 갈게요. 돌아섰어요. 어젯밤 일이 있었어요. 이혼 서류가 가방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저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아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관리동으로 올라왔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부었어요. 컵을 잡았는데 손이 이상했어요.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틀렸어요. 물이 컵 밖으로 쏟아졌어요. 조리대 위로 물이 흘렀어요. 4년 동안 이 부엌에서 컵에 물을 잘못 따른 적이 없었어요. 데크나사 헛돈 적도 없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은 항상 정확했어요. 근데 지금 물을 엎질렀어요. 수건으로 닦았어요. 닦으면서 손바닥을 봤어요. 어젯밤에 여자 뺨을 감쌌던 손이었어요. 눈물이 스며던 손이었어요. 지금은 물에 젖어 있었어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신 차려. 혼잣말이 나왔어요. 손님이잖아. 오전 내내 관리동에 있었어요. 지붕 누수 확인하고 발전기 연료 체크하고 평소에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자꾸 창문이 신경 쓰였어요. 3동 독채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
여자가 나와 있는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자꾸 봤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예약 장부를 펼쳤어요. 다음 주 예약이 2팀 있었어요.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장부 위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줄이 보이고 칸이 보이고 뭔가 적혀 있다는 건 아는데 뭔지 읽히지 않았어요.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가지 마요 라고 들렸어요. 어젯밤 셔츠 뒷자락을 잡고 있던 목소리로요. 아닌데, 빗소리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들렸어요. 귀를 막으면 되는데 막아도 들렸어요. 이미 들어온 소리라서요. 장부를 덮었어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3동 독채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혼잣말이 나왔어요. 저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어요. 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만요. 이게 뭔 짓이야? 오후가 됐어요. 비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마당으로 나와서 배수로를 확인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동 손님이었어요. 냉장고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점검하러 갔어요. 3동 독채 앞을 지나치는데 여자가 처마 밑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데 보다가 몸이 굳었어요. 등이 뻣뻣하게 됐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핏대가 올라왔어요. 멀리서 봤어요. 멈춰서 봤어요. 저 손등이요. 핏대가 서 있는 거요. 뭔가를 참고 있었어요. 일동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자가 그 자리에 아직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처마 밑에서 마당을 보고 있었어요. 빗소리 때문에 발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여자가 화들짝 돌아봤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요. 웃었어요. 그 와인바 웃음이었어요. 손님 앞에서 쓰는 웃음이요. 어젯밤 눈 옆에 잔주름 생기던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물었어요. 안 물어도 되는 걸 또 물었어요. 여자가 웃음을 거뒀어요. 비 온대요. 조심하래요. 월요일에 온대요. 목소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고 그냥 비어 있었어요. 20년이 비어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명치에 박혔어요. 여자가 갑자기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처마 밑을 벗어나서 마당으로요. 빗줄기가 굵었어요. 어깨가 금방 젖었어요. 뭐 하는 거야?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팔목을 잡았어요. 처마 밑으로 끌어당겼어요. 세게 잡은 게 아니었는데 여자가 저항하지 않았어요. 끌려왔어요. 처마 밑에 세웠어요. 여자 얼굴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몰랐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어요. 혼자서요. 팔목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내 손이요. 4년 동안 데크 나르고 숯 나르던 이 손이 지금 이 사람 팔목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놓으면 이 사람이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갈 것 같았어요. 계곡 쪽으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여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봤죠? 어젯밤에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혼 서류 말하는 거였어요. 바닥에 쏟아져 있던 그 흰 봉투요. 여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가 나왔어요. 어젯밤에 내가 집어넣었던 그거요. 끝내려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요. 봉투를 내 발밑에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서류가 반쯤 빠져나왔어요. 비에 젖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번졌어요.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그 글씨가 빗물에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 인간이 딴 여자 만나는 거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 본 게 아니에요. 숨기지를 않았어요. 주말마다 나가는데 넥타이를 안 맸어요. 냄새가 달랐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안 물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빗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는데 전부 들렸어요. 20년이에요. 20년을 살았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자가 바닥을 봤어요. 젖어가는 서류를요. 20년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비에 젖은 바닥이었어요. 바지가 젖고 카디건이 젖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자 앞에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위로를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다 거짓말이잖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여자가 내 셔츠를 쥐었어요. 양손으로요. 주먹이 작았어요. 그 작은 주먹이 셔츠를 비틀 때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소리를 냈어요.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낮은 소리였어요. 목구멍 안쪽에서 올라오는 소리. 20년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울도록 뒀어요.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어요. 비가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규칙적으로요. 그 소리 위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끊겼어요. 숨을 들이쉬다가 멈추고 다시 들이쉬고 점점 고르게 됐어요. 고르게 됐다 싶었는데 여자 몸이 뜨거워졌어요. 갑자기요. 체온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마가 내 가슴팍에 닿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불덩이 같았어요. 여자가 내 팔 안에서 힘이 빠졌어요. 몸이 축 늘어졌어요. 잠든 게 아니었어요. 여자 얼굴을 봤어요. 눈이 감겨 있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번쩍 안아들었어요. 가벼웠어요.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20년을 버텼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이마가 뜨거웠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마 위에 올렸어요. 여자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잠든 것 같았는데 잡았어요. 까지 마요. 낮은 소리였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서 앉았어요. 이 사람이 이 방에 있으니까 방이 따뜻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여자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숨소리가 좋았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게 4년 만에 처음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게 두려웠어요. 내일 아침 이 숨소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은 서울 가서 이혼 서류 낼 거고 새로 시작할 거고 나는 여기 혼자 있을 건데 지금 이 온기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알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두려웠어요. 수건을 다시 적셔서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여자 숨소리가 고르게 났어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 체온이 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뜨거웠어요. 이 뜨거운 게 식으면 안 된다고, 수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사람인 건지,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인 건지 몰랐어요. 두려움이랑 갈망이 같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큰지도 몰랐어요. 빗소리가 달라졌어요. 밤새 지붕을 두드리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 배수로로 흘러가는 소리, 계곡물이 돌을 굴리는 소리. 그게 섞여서 일요일 저녁을 채웠어요.
여자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소리들이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체온이 조금 내렸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났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마에 올려놓은 수건이 미지근해져서 다시 적셔서 올렸어요. 세 번째였어요. 이 사람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는 게요.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가? 다른 건 못 해주겠고 이것밖에 할 줄 모르겠는데. 창밖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산 쪽이 아니라 바로 앞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3동 독채 앞 대형 타프가 뜯기고 있었어요. 한쪽 기둥이 빗물에 기울어지면서 타프 전체가 비바람에 들렸다 내렸다 했어요. 저대로 두면 완전히 날아가요. 날아가면 옆에 주차된 손님 차 위로 떨어져요. 근데 차보다 그게 문제였어요. 기둥이 쓰러지면 데크까지 나가요. 4년 동안 47장 깔아놓은 데크가요. 잠든 여자를 한번 봤어요. 숨소리가 고르니까 괜찮겠지. 관리동으로 뛰었어요. 로프 가져왔어요. 타카 가져왔어요. 사다리 들고 나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비를 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사다리를 타프 기둥 옆에 세우는데 흙바닥이 질퍽거렸어요. 사다리 발이 미끄러져서 옆으로 기울었어요. 욕이 나왔어요. 다시 세웠어요. 발로 밟아서 흙 속에 박아넣고 올라갔어요. 5미터. 높지 않은데 바람이 불 때마다 사다리가 흔들렸어요.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다른 손으로 로프를 꺼냈어요. 이 정도 바람이면 로프 2바퀴는 감아야 버텨요. 4년 동안 이 타프를 12번 치고 걷었어요. 태풍 올 때 혼자 걷다가 기둥에 이마를 찍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타프 뒤에 잠든 사람이 있어요. 타프 모서리 고리에 로프를 걸었어요. 반대편 기둥까지 당겨서 2바퀴 감았어요. 팽팽하게 조이니까 타프가 덜컥거리던 게 멈췄어요. 잡혔어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사다리가 기울면서 몸이 쏠렸어요. 배에 힘을 줬어요. 허벅지로 기둥을 눌러서 버텼어요.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타카를 들었어요. 타프 모서리를 기둥에 박았어요. 한 발, 2발, 3발. 빗물이 눈으로 들어와서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을 깜빡이면서 박았어요. 기둥이 잡혔어요. 됐다. 이쪽은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같은 방식으로 로프 감고 당기고 타카로 고정하는데 손바닥이 빗물에 미끄러워서 타카가 헛나갔어요. 한 번 더 박았어요. 또 헛나갔어요.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는 느낌이 났어요. 이를 악물고 2번 더 박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웃겼어요. 발이 진흙 속에 빠져서 장화가 벗겨질 뻔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었어요. 셔츠가 살갗에 달라붙어서 숨 쉴 때마다 등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했어요. 됐어요. 혼잣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좀 웃겼어요. 폭우 맞으면서 타프 고치고 혼자 됐어요 하고 있으니까요. 4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독채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문가예요. 열이 덜 내렸는지 얼굴이 아직 붉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진흙 묻은 장화, 젖은 셔츠, 빗물 떨어지는 머리카락. 내 꼬락서니가 어떻게 보였는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어젯밤에 울면서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다가왔어요. 수건을 내 머리에 올려놓았어요. 닦아줬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수건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두피가 다 느꼈어요. 손가락이 수건 너머로 전해졌어요. 뺨으로 내려왔어요. 빗물을 닦아줬어요. 조심스럽게요. 턱 끝까지요. 이 손이요. 와인잔 잡는 것처럼 젓가락을 잡던 손이요. 15년 동안 손님한테 웃으면서 와인을 따르던 손이요. 그 손이 내 뺨에 있었어요. 아까 내가 이 사람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누가 누굴 돌보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어젯밤이랑 다른 방향으로요. 어젯밤은 이성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다른 게 무너졌어요. 이름을 모르겠는 거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건지. 바보같이 여자가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로요. 나 때문에 아프잖아요. 나 때문에 라고 했어요. 타프가 날아가서 고친 건데 나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 때문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 내 때문이야 는 들었겠죠. 근데 나 때문에 아프잖아요 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낮고 떨리는 소리로요. 나도 그랬어요. 이혼하던 날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문을 닫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 뒤로 4년 동안 나 때문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도 나도 같은 곳이 비어 있었어요. 됩니다. 말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꽉 막힌 것 같은 소리였어요. 뜨거운 차를 끓였어요. 2잔이요. 관리동이 아니라 독채 부엌에서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찻잔을 감쌌어요. 빗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아까보다 약해져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번엔 진짜요.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건 이 사람이 말할 때까지 내가 먼저 꺼낼 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 가서 서류 내고 집 나오고 그 다음이 없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걸 끝내는 것까지만 생각했거든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여자 손 위에 내 손을 겹쳤어요. 투박한 손이었어요. 데크 나르고 숯 나르던 손이었어요. 아까 타프 고치다가 손바닥 껍질이 벗겨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는데 여자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손바닥 위를 엄지로 천천히 쓸었어요. 벗겨진 데를 피해서요. 그게 아팠어요. 손바닥이 아닌 게 아팠어요. 있잖아요. 말했어요. 찻잔을 보면서요. 데크 고칠 때 말했잖아요. 망가진 자리에 같은 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옆에 새로 박아야 튼튼하다고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진 곳 옆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같은 자리에 다시 박으려고 하니까 헛도는 거예요. 여자가 손을 뒤집었어요. 내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맞물렸어요. 아까 잠들면서 잡았던 것처럼. 근데 이번엔 깨어 있었어요. 깨어서 잡는 손이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삼켰어요. 삼켜도 남아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까보다 약해졌어요. 멈추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빗소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계곡 소리만 들렸어요. 물이 늘어난 계곡이라서
평소보다 낮고 굵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여자가 내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맞물려 있었어요. 느슨하게요. 잠들면서 힘이 빠진 거였는데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잠든 사람 손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단단한 게 아니라 그냥 놓지 않는 거였어요. 자면서도요. 찻잔 2개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 마셨는데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이 식탁에 찻잔이 2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여자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사람이 한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빗속에서 맨발로 걸어나갔던 것,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냈던 것, 내 셔츠를 양손으로 쥐었던 것. 그 손이 지금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뭔가를 결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결심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 같은 건 훨씬 전에 끝난 것 같았어요. 불 앞에 앉아서 소주잔을 밀어줬을 때, 계곡 돌 위에서 손이 닿았을 때, 빗속에서 팔목을 잡아당겼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끝나 있었어요. 결심이요. 여자가 눈을 떴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그냥 봤어요. 눈 안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어두웠던 눈밑이 그대로인데 눈 자체가 달랐어요.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 눈이었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제는 긁힌 것처럼 거칠었는데 지금은 물기가 빠진 것처럼 차분했어요.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잡은 손은 놓지 않은 채로요. 식탁 위 찻잔을 봤어요. 한참을 봤어요. 그러더니 나를 봤어요. 혜진 씨, 불렀어요. 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대답을 못했어요. 이별 여행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혼 서류가 가방에 있다는 것도요. 근데 그 이상의 뭔가를 묻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창문 쪽을 봤어요. 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이니까요. 처음에는 끝내러 왔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서울 가서 서류 내고 집 나오고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은 없었어요. 생각 안 했거든요. 숨을 한번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음이 보여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확실히 느꼈어요. 갈비뼈 안쪽에서요. 다음이요? 여자가 나를 봤어요. 창문 쪽 보다가 나 쪽으로 돌아봤어요. 눈이 직접 왔어요. 이 펜션이요. 계곡이요. 숯불 앞이요. 혜진 씨요. 짧게 말했어요. 한마디씩요. 근데 그 짧은 것들이 전부였어요. 모르겠어요. 가 안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 도 안 나왔어요. 4년 동안 손님을 보내면서 만들어 놓은 거리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여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손을 꽉 쥐었어요. 잠들면서 느슨해진 손이 아니라 깨어나서 선택한 손이었어요. 그 차이가 손바닥 전체로 느껴졌어요. 온도가 달랐어요. 결심이 들어간 손은 온도가 달라요. 나를 봤어요. 눈 옆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아직 서류도 안 냈고 남편도 있고. 근데요. 멈췄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은요. 혜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여자가 내 쪽으로 기댔어요. 어깨에요. 이마를 내 어깨에 붙였어요. 어젯밤 가슴팍에 이마를 붙이고 잠들었을 때와 달랐어요. 그건 힘이 빠져서였고 이건 선택해서였어요. 그 차이가 온도로 전해졌어요. 어깨가 뜨거웠어요. 팔을 둘렀어요. 여자 어깨를요.
얇은 카디건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어요. 어제보다 정상이었어요. 열이 내린 거였어요. 숨결이 규칙적이었어요. 창밖에서 계곡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들렸어요. 새벽 4시 계곡은 이렇게 들려요. 낮보다 낮고 낮보다 크게요.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가까웠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차 있었어요. 제가요. 말했어요. 작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어깨에 팔을 둘러주는 거요. 집에서요. 나한테 기대도 된다는 거요. 목구멍이 조여들었어요. 뭔가를 말해야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데크 수리하고 숯 나르고 배관 고치던 손이 이 사람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손이 이런 데 쓰이는 게 맞는 건지 4년 내내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여자가 다시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혜진 씨. 네. 나 서울 가서 다 정리하고 오면요. 말하다 멈췄어요. 나는 기다렸어요. 계곡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을게요? 물음표가 붙었어요. 확신인데 물어보는 거였어요. 내 대답이 필요해서요. 심장이 다시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있을게요.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떨린 건 아니고 꽉 찬 것 같은 소리였어요. 4년 동안 빈 관리동 원룸에서 나오던 소리랑 달랐어요. 뭔가가 채워진 소리였어요. 여자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울음이 아니었어요. 웃음이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가까웠어요. 손을 들었어요. 내 뺨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더니 감쌌어요. 이마를 내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맞닿았어요. 숨이 섞였어요. 차갑고 따뜻하고 계곡 냄새가 났어요.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 숨결이 그 차가움을 전부 밀어냈어요. 뺨에 손바닥 온기가 번졌어요. 혜진 씨 나한테 왜 앉았어요? 그날 물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이마가 맞닿은 채로요. 고기가 많아서요. 말하는 순간 여자가 웃었어요. 소리가 났어요. 작게요. 이마가 맞닿은 상태에서 웃음이 진동으로 느껴졌어요. 이마에서요. 거짓말. 거짓말이 맞았어요. 왜 앉았어요, 진짜로. 진짜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소주잔이 비어 있어서, 고기가 타고 있어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전부 맞는 말이면서 전부 핑계였어요. 진짜는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있는 데서 일어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요. 그 말에 여자가 눈을 떴어요. 이마가 맞닿은 채로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친 건 처음이었어요. 눈이 검었어요. 깊었어요. 그 안에 계곡물 같은 게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것들이요. 입술이 닿았어요. 여자가 먼저였어요.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여자가 왔어요. 조심스럽게요. 확인하듯이요. 그러다가 손바닥에 힘이 들어왔어요. 뺨을 감싼 손에요. 그게 신호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뜨거웠어요. 입술이 아니라 손바닥이요. 뺨을 감싼 손이 불덩이 같았어요. 그 열기가 귀까지 번졌어요. 귀가 뜨거워졌어요. 오른쪽 귀가요. 이상하게 오른쪽만요. 여자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한 손으로, 그러더니 두 손으로요. 꽉 잡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4년이에요. 말했어요. 여자가요. 입술이 닿은 채로요. 4년 동안 이 사람이 여기서 혼자였던 거예요.
데크 뜯고 지붕 고치고 나무 심고 그 4년이 지금 내 어깨를 잡은 두 손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았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이상하게요. 무거워야 하는데 가벼웠어요.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내 숨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 어깨를 잡고요. 이마를 기대고요. 입술이 닿아 있고요. 계곡 소리가 들리고요. 그 전부가 한꺼번에 왔어요. 4년 동안 이 공간에 온기라는 게 없었어요. 체크인하면 오고 체크아웃하면 가는 곳이었어요. 따뜻해졌다 싶으면 이미 차가워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이 따뜻했어요. 여자가 있어서요. 이 사람 손이 내 어깨에 있어서요. 차가운 계곡물만 감돌며 비어있던 내 4년의 시간 속으로 이 사람의 온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녀가 채워지는 만큼 내가 채워졌어요. 내가 채우는 만큼 그녀가 숨을 쉬었어요. 새벽 5시가 됐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산 능선이 검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계곡 소리가 아직 컸어요. 밤새 내린 비가 계곡을 불렸으니까요. 여자가 내 가슴팍에 기대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요. 울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나한테 기대서요. 이게 처음이에요. 말했어요. 여자가요. 아주 작게요. 뭐가요? 기대도 된다는 거요. 진짜로요.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삼켰어요. 삼켜도 남아있었어요. 이 손이 데크 나르고 숯 나르던 손이에요. 망치 들고 나사 박던 손이에요. 이 손이 4년 동안 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손이 이 사람 등에 있었어요. 올려놓은 게 아니라 두른 거였어요. 그게 달랐어요. 나도요. 말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누가 기대는 거요? 여기서요. 여자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 내 셔츠를 손으로 쥐었어요. 꽉 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잡았어요.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밖이 밝아왔어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가서 섰어요. 안개가 계곡 위에 걸려 있었어요. 새벽 안개요.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요. 혜진 씨. 불렀어요. 저 오늘 가요. 알았어요. 근데요. 돌아봤어요. 창문 빛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역광이라서 표정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목소리는 들렸어요. 다녀올게요.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걸렸어요. 다녀올게요. 체크아웃이 아니었어요. 다녀올게요 였어요. 4년 동안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손님은 체크아웃을 해요. 다녀온다고 하지 않아요. 다녀온다는 건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게 집이라는 거니까요. 목이 막혔어요. 잘 다녀와요. 말이 나왔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꽉 찬 소리였어요. 여자가 웃었어요. 눈이 웃었어요. 잔주름이 생겼어요. 계곡 안개 속에서 여자 얼굴에 새벽빛이 닿았어요. 주황빛이 아니었어요. 파랗고 맑은 빛이었어요. 아침 빛이었어요. 관리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어요. 바베큐장 그릴 위에서 숯불이 타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다 탄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빨갛게요. 아직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비가 그친 산은 냄새부터 달랐어요. 흙이 물을 머금은 냄새, 풀이 빗물을 털어내는 냄새, 계곡물이 어젯밤보다 훨씬 크게 흘러가는 소리. 그 냄새가 관리동 창문을 넘어 들어왔어요. 4년 동안 맡아온 냄새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가 섞여 있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2잔이요.
4년 동안 이 부엌에서 커피를 2잔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한 잔이었어요. 항상요. 근데 오늘은 2잔이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한 게 없었어요. 3동 독채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여자가 나와 있었어요. 슬리퍼를 끌면서 바베큐장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고 카디건을 어깨에 걸쳐 입었어요. 잠을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달랐어요. 눈밑이 어제랑 달랐어요. 부어있지 않았어요. 숯불 앞에 앉더니 2 손을 그릴 위로 내밀었어요. 불기운을 느끼는 거였어요. 커피를 건넸더니 2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숯불 온기랑 커피 온기랑 같이 손바닥으로 올라가는 걸 느끼는 표정이었어요. 저 오늘 가야죠. 네. 아쉽다. 말하고 나서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릴 위 숯불을 봤어요. 불이 아직 빨갰어요. 어젯밤에 새로 피운 숯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짐을 챙기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캐리어 하나, 와인 가방 하나. 체크인 때랑 짐 무게는 같을 텐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가방이요. 들어올 때랑 나갈 때 가방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트렁크에 캐리어를 넣었어요. 여자가 잠깐 멈추더니 진입로 쪽 다리를 봤어요. 어젯밤에 물이 넘쳤던 그 다리요. 지금은 물이 빠져 있었어요.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여자가 운전석에 탔어요. 창문이 내려왔어요. 숯불이 고장나면 연락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눈이 웃었어요. 잔주름이 생겼어요. 고장 안 나요. 그럼 그냥 연락해요. 목이 잠겼어요. 꽉 잠긴 건 아니고 뭔가 걸린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요. 여자가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로 잠깐 나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혜진 씨, 잘 있어요. 잘 다녀와요. 창문이 올라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나는 진입로 끝까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차 소리도요. 차 소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 남을 때까지요. 4년 동안 1400번 넘게 차가 나가는 걸 봤어요. 그게 다 체크아웃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잘 다녀와요 였어요. 관리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베큐장을 지나쳤어요. 그릴 위 숯불이 아직 빨갛게 타고 있었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오래 들여다본 장면이 있어요. 서윤아가 처음 바베큐장에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이에요. 2인분 고기가 그릴 위에 올라가 있고 소주잔이 2개인데 한 잔만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잔 앞에 아무도 없는 장면이요. 그 장면을 쓸 때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기는 2인분인데 혼자인 사람. 잔은 2개인데 채워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게 꼭 고기 이야기나 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와서 앉아주길 기다리는 비니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혜진 씨는 숯을 들고 왔다가 그 빈 의자를 보고 앉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앉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데크 판자가 뒤틀리면 같은 자리에 다시 박으면 안 된다는 말. 처음엔 그냥 목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2 사람한테 전부였어요. 망가진 곳 옆에 새로 박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오래된 빈 의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옆 빈 의자에 와서 앉아준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과연 이 여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봄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